자,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100을 곱하고 아래는 6을 곱하면 되겠죠? 위에다 100을 곱하면 불러보실까요? 10x 뒤에는 5y 135 다위통이 여기까지 밑에다 6 곱하면 얘는 x 이거 약분되고 남은 2가 분자에 올라와서 4y 6 곱하면 24 근데 위에 있는 식이 이게 5로 나눠졌죠 지금? 그래서 2x 플러스 y 5로 나누면 27 그럼 밑에 있는 식에 2만 곱합시다 2x 플러스 8y 2 곱하면 48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빼낸다면 y에서 8y를 빼면 마이너스 7y가 되고 27에서 마이너스 48을 빼면 마이너스 21이 남아요. 따라서 y는 3이 되고 y 3을 집어넣어서 x 구하기 편한 거는 뭐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x 플러스 3, 4, 12 24 따라서 x는 12 이렇게 되겠네요. 연립방정식을 원활하게 크게 무리 없이 풀려면 여기 x, x, y, y 숫자 느낌으로 잘 배열되어 있으면 좋은데 다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문제죠. 이게 2a라고 해서 완벽히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연립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분명히 다른 조건이 있을 겁니다. 다른 조건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있죠. 저식을 만족하는 x, y의 비율이 3대 1이다. x 대 y의 비율이 3대 1도 만족한다. 비례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x는 3y. 그럼 이 방정식을 푸는 이 x와 y는 쌤, x는 왜 3y예요? 이게 비례식 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 비례식 푸는 방식. 네. 이러다 보니까 이 x, y는 처음에는 이 1번식도 만족하고 이 2번식도 만족하고 여기는 3번의 관계식도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2번이었죠. 그럼 2번 빼고 1번과 3번은 별 문제 없다는 뜻이니까 연립을 할 때 나와 있는 것들이 배열하지 말고 문제 없는 것 1번식과 3번식을 연립하세요. 이렇게. 괜찮죠? 근데 이건 대입법이 괜찮겠네요. x자리 대신에 3y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 3 곱하기 3y니까 곱셈하면 9y가 되고 9y 마이너스 5y 8 그럼 4y가 8 y는 2가 되겠네요. y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x도 나오죠. x는 6 근데 우리는 a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2번식에다 다시 정리해요. x 플러스 4y는 2a에서 이 xy는 이 2번식도 만족하기 때문에 2번에 대입이 가능하겠죠. x에 6 대입하고 y에 2를 대입하면 2, 4, 8 2a 그래서 2a는 14 a는 7 이렇게 되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이게 잘 출제되는 이유가 이렇게 수를 각자리 수를 표현하는 방식과 그 각자리에 문자가 들어왔을 때 실제 수를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문제에서는 꽤나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일단 10자리와 1자리를 구분했으니까 10자리, 1자리 칸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여기는 처음 숫자라고 되어 있죠. 처음 수라는 얘기는 10자리에 원래 있는 숫자, 1자리에 원래 있던 숫자를 바꾸는 겁니다. 자릿수를 바꾼다는 얘기죠. 자리에 나온 각 자릿수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10자리 2, 1자리에 7, 그럼 27이죠. 근데 그 10자리 1자리를 바꿔버리면 72로 이렇게 바꿔놓겠다라는 뜻이지.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각 자리 숫자, 1의 자리, 10의 자리가 뭔지 1의 자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10자리 일단 x를 두시고 연립방정식을 푸니까 미지수를 2개 둬도 괜찮다고 그랬죠. 1자리에 y를 둘게요. 이게 처음 숫자예요. 근데 바꾼 수는 1자리 y를 10자리로 10자리 x를 1자리로 바꿔놨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기법이 이거라는 거죠. 실제로 저렇게 문자를 쓰긴 했지만 각 자리 숫자가 아닌 실제 수로 나타내야 할 때는 여기는 뭐라 써야 되죠? 처음 수? xy라고 쓰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죠. 여기 xy를 쓰게 되면 x와 y를 곱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각 자리 10자리와 1자리를 숫자일 때는 붙여도 괜찮지만 문자일 때는 붙이면 곱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10자리에 나와 있는 수나 문자에는 10을 곱해줘야 되고 1자리에 나와 있는 숫자나 문자에는 1을 곱해서 2를 덧셈 하셔야 돼요. 그럼 실제 처음 수는 뭐라고 써야 맞죠? 10x 플러스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그럼 바꾼 숫자는 10y 플러스 x.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을 보시면 식을 2개로 세우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문자가 2개니까 식도 2개일 텐데 읽어보시면 여기서 하나 끊어져요. 각 자리 숫자의 합 10자리와 1자리를 더한 숫자 결론은 x하고 y를 더하면 9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은 이제 처음 수와 바꾼 수의 관계겠죠. 읽어보시면 10자리와 1자리를 바꾼 수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은는이가 주어잖아요. 바꾼 수 얘가 바꾼 수잖아요. 바꾼 수는 처음 숫자 이게 처음 수예요. 10x 더하기 y 거기에 2배보다 9만큼 작다 이렇게 가볍게 따라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걸 분배하면 10y 플러스 x가 되고 20x 플러스 2y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동량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항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19x가 남고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하면 플러스 8y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남을 거예요. 연립은 x 플러스 y는 9라는 것과 여기 마이너스 19x 플러스 18y는 마이너스 9 얘네 둘을 여기는 8이죠 그냥 8y 얘를 연립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x, y를 다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수 하나를 지워야 될 텐데 아무래도 숫자의 크기를 봐서는 y를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식에다가 8을 곱할게요. 여기다 8을 곱해 봅시다. 8x 플러스 8y 8, 9, 72.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뺍니다. 그럼 이렇게 빼게 되면 얼마 남죠? 27x가 되죠. 부호 잘 보셔야 돼요. 음수는 양수로 바뀌는 거니까. 그 여기 음수도 양수로 바뀌고 얘랑은 지워지는 거고 여기 음수도 양수로 바뀌어서 둘을 더하게 되면 81이 나와요. 따라서 x는 3 이렇게 되겠죠. x3을 집어넣어서 y값 구하려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식이 요 밑에 쓸까요? 3 더하기 y는 9 따라서 y는 6 그럼 10자리에 처음에 x가 있었고 1자리 y가 있었는데 거기에 3과 6을 대입하면 처음 숫자는 36임을 숫자일 때는 뭐 붙여서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8장을 그림처럼 이제 붙여놨죠. 그래서 큰 직사각형을 만들었고, 둘레가 92인 직사각형이에요. 이때 타일 한 장에 둘레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타일 한 장에, 타일 한 장 있죠? 여기 옆에다 살짝 빼서, 여기에 가로를 x라고 두고, 세로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x고, 이게 x고, 이게 x고, x고, x고. 여기는 y고, 여기는 x고. 됐나요? 여기는 y고, 여기는 y고, 여기는 y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처음에 해야 될 건 x하고 y하고 y의 관계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길이죠. 근데 표현이 달리 되어 있네요. 위는 5x로 되어 있고 아래는 3y로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둘의 길이는 같은 거고. 식이 하나 나왔네요. 나머지 하나는 아마 이쪽인 것 같죠, 여기? 그럼 8장은 안 쓰는 거예요? 근데 8장은 여기서는 굳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남은 거는 이쪽 직사각형 전체 둘레 길이가 90이라는 건데 이쪽 전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가로와 세로를 한 번 더하면 전체 둘레 절반이니까 92의 절반이면 46이죠? 됐나요? 근데 지금 가로는 뭐 5x도 괜찮고 3y도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근데 y가 좀 개수가 적으니까 y로 할게요. 이쪽의 세로 길이는 x 플러스 y고 이쪽의 가로 길이는 3y예요. 그럼 둘을 더하면 가로 길이는 3y, 세로 길이는 x 플러스 y. 그럼 둘을 정리해보면 x 플러스 4y는 46 이렇게 되는 식이네요.
이번엔 대입법 한번 해볼까요? 이걸 x로 정리해서 x는 46 마이너스 4y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5 가로 46 마이너스 4y 3y 분배하면 230 마이너스 20y는 3y 이게 로 넘어가면 23y는 230 따라서 y는 10 y 10 집어넣어서 x 구하려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x는 46에서 40을 빼면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에 가로 길이를 6으로 볼 수 있고 세로 길이를 10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타일 한 장에 둘레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6과 10을 더하면 가로 세로의 합이 나오고 거기에 2배 하게 되면 전체 둘레가 나오죠. 그 분배하면 얼마인가요? 32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저희 수학쌤은 이거를 7x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것도 흐름이나 패턴이 좀 비슷한 문제라 몇 번 하시면 좀 익히는데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재현이와 세원이가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면 일단 3계단 올라가고 지면 2계단 내려가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기면 플러스 3칸 가고 지면 마이너스 2칸 이런 느낌인데 처음보다 재현이는 5칸을 세원이는 10계단을 더 올라가 있답니다. 재현이가 이긴 횟수가 몇 번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단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기는 경우는 없고 그냥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이기거나 지는 걸로 게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재현이라는 친구가 있고 세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이긴 횟수, 진 횟수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지금은 재현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진 횟수는? 그냥 y라고 할게요. 몇 번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여긴데 신경 써야 될 게 재현이가 둘이 지금 가위바위보 했잖아요. 딱 둘만 하는 거니까. 재현이가 x번을 이기고 y번을 졌어요. 그럼 세원이는 몇 번을 이긴 거죠? y번을 이긴 거죠. 재현이가 진 횟수가 결론은 세원이의 이긴 횟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원이가 진 횟수는 재현이의 이긴 횟수가 되겠네요. 근데 위에 보면 이기면 몇 칸 위로 가죠? 3칸 위로 가고 지면 2칸 밑으로 내려가기로 했죠. 그럼 재현이가 올라간 총 계단수를 계산해 보려면 x번 이겼기 때문에 한 번 이길 때마다 3이 곱해지겠죠. x번 이겼으니까 플러스 3x번 위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뭐 플러스 물론 생략이 되는데 지면 2y칸을 내려와야 되는 거죠. 결론은 재현이는 그래서 이기고 지고를 해서 올라간 칸과 내려간 칸을 계산해 봤더니 총 5계단을 위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5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선생님 지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 혹시 문제가 재현이는 처음보다 5계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플러스가 아니고 5가 아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밑에 세원이는 이기면 3칸 위로 가는데 y번 이겼으니까 3y를 자리 맞춰서 여기다 쓸게요. 앞에서 써도 괜찮은데 xy 자리 맞춰주면 좋으니까 진횟수 x번만큼 밑으로 2번 마이너스 2x 세원이는 결과적으로는 처음보다 10계단 위에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연립해서 풀려면 개수를 맞추는 게 나으니까 위에는 2를 아래는 뭐 3을 위에는 3을 아래는 2를 곱해볼까요? 위에다 3 곱하면 9x 마이너스 6y 15 밑에는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여기다 3 여기다 뭘 곱하기로 했죠? 2 곱하기로 했죠? 2 곱하기로 했어요. 20 그러니까 y를 지우려고 지금은 위에는 3 아래는 2를 곱한 겁니다. 그럼 둘을 더하면 y가 지워지고 여기는 5x가 남고 합치면 35가 돼요. x는 7, y는 지금 y는 지금 문제를 크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해는 봅시다. x값 7 집어넣어서 y값 구하기 편해서 이쪽에다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4 플러스 3y는 10 넘어가면 3y는 24 그래서 y는 8. 그래서 재현이는 7번이고 8번을 졌다. 그래서 재현이보다는 세원이가 좀 더 많은 칸을 올라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은 각각 몇 명입니까? 만두 100개, 스님도 100명이에요. 큰 스님은 한 개당 3개씩 나눠주고 작은 스님은 3명당 1개씩 나눠줘요. 아니 하나씩 거꾸로 나눠줘야지. 작은 스님이니까. 네. 큰 스님은 물론 여러분 보기에는 좀 불공평해 보이지만 흔히 말하는 어른 스님과 조그만 애기 스님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른은 아무래도 양이 좀 많을 테고 애기는 좀 적으니까 뭐 하나만 줘도 한 셋이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니까 너무 문제 태클 걸지 마시고 그냥 문제니까 그냥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은 각각 몇 명입니까? 큰 스님의 인원수를 X명이라고 하고 작은 스님의 인원수를 Y명이라고 합시다. 처음에 이 줄 있죠. 만두 100개, 스님도 100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을 합친 모든 스님의 인원수는 몇 명? 100명이라는 얘기예요. 만두 100개, 스님도 100명이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는 100. 일단 식 하나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은 큰 스님은 한 명당 3개씩 줘요. 그러면 큰 스님이 먹은 만두의 개수는 몇 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x, 그렇죠. 한 명당 3개씩 먹기로 했으니까. 근데 작은 스님은 3명당 1개씩 나눠줘요. 3명당 1개?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죠. 작은 스님이 먹는 만두의 개수 3분의 y. 3분의 y. 한 명당 3개씩 나눠 먹으니까 만약 한 명당 3개잖아요? 그러면 작은 스님이 3명이 있어. 그럼 만두는 몇 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원수를 만두 개수 3개로 쪼개면 한 명이 먹는 만두의 개수가 나온다. 결론은 3명당 하나의 만두를 먹는다는 얘기는 한 명당 3분의 1개를 먹는다는 뜻이죠. 한 명당 3분의 1개. 맞니? 3조각을 내서. 그러니까 큰 만두가 있는데 큰 만두를 이렇게 3조각 내서 작은 스님 1명, 또 작은 스님 1명, 또 작은 스님 1명 이렇게 나눠 먹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럼 결론은 작은 스님이 1명이 먹는 만두의 개수는 3분의 1개를 먹게 되겠죠. 근데 작은 스님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Y명이니까 이거는 3분의 1Y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어봅시다. 큰 스님 먹는 만두의 개수는 3X개, 작은 스님 먹는 만두의 개수는 3분의 1Y개. 그럼 먹는 총 만두의 개수는 100개. 맨 처음에 써 있었죠. 아무래도 밑에 있는 식에다 3을 곱해 볼게요. 분모를 좀 지우는 게 나으니까. 그럼 윗식은 그냥 쓰고 아래식에다가 3을 곱하면 9x 플러스 y는 300이 되고 연립을 하는데 이런 건 요령껏 위에서 아래를 빼도 괜찮지만 아래에서 위를 빼도 괜찮습니다. 네, 아래에서 위를 뺀다면 9x에서 x를 빼면 8x가 남고 y는 지워지고 300에서 100을 빼면 200이 남아요. 됐나요? 양변을 8로 나누면 x는 25. 큰 스님의 인원수는 25명. 그럼 작은 스님 인원수는 합쳐서 100명 돼야 되니까 75명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두 식품 A, B에 100g당 들어있는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표시하시오. 100g당. 그러니까 100g에 들어있는 각각 영양소 성분의 양을 나타낸 건데 A, B에서 본다면 단백질은 각각 100g당 8, B는 100g당 2, 지방은 100g당 4, 100g당 6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A는 AB만으로 단백질은 총량이 17, 지방은 총량이 15를 섭취하려면 AB는 각각 몇 g씩 먹어야 됩니까? 근데 이 몇 g은 단위가 100g 단위인 거예요? 아니면 1g 단위인 거예요? 1g 단위예요.
이게 만약 100g 단위였다면 각각 뭐 몇백 g을 먹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지만 몇 g 단위를 물었다는 얘기는 단위를 1g 단위로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100g당 이렇게 먹는다 표시했으니까 1g당 표시하려면 여기는 수치를 다 뭘로 나눠야 되죠? 100으로 나누셔야 돼요. 0.08, 0.04, 0.02, 0.06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1g당 먹는 각각 영양소들은 저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A, B를 각각 몇 g씩 먹냐 물어봤으니까 여기 A를 먹는 그램을 X그램, B 식품 먹는 그램을 Y그램이라고 둔다면 A는 단백질을 얼마큼 먹죠? 0.08X만큼 먹겠죠. 1g당 0.08 먹는데 얘가 지금 A 제품이 X그램이니까 0.08X만큼 얻을 테고 얘는 0.04X만큼 여기는 0.02Y만큼 0.06Y만큼 먹겠네요. 근데 문제는 단백질은 17g을 먹잖아요. A, B 합쳐서 준비되는 단백질이 17g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A가 먹는 단백질량 0.08X에다가 B 제품 먹어서 섭취하는 단백질량 0.02를 덧셈하면 총 단백질의 양인 17g이 나오는 거죠. 같은 구조로 이번엔 지방은 0.04X만큼 B 섭취하면 0.06Y만큼 두 개를 같이 섭취하면 지방의 총량은 15. 위에서 아래를 계산할 때 일단은 각각 아무래도 위에는 100, 8x 플러스 2y 100 곱하면 1700 양변을 2로 나누는 게 좀 일단 볼까요? 보고 합시다. 이렇게 되죠? 됐나요? 위식을 그냥 2로만 나눠 봅시다. 그럼 밑에는 4x는 같아질 테니까 위식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850 그리고 아래식은 그냥 쓰세요. 개수를 맞춰놨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빼볼게요. 그럼 4x, 4x는 지워지고 6y에서 y를 빼면 5y가 남고 1500에서 850을 빼면 얼마 남나요? 650 남나요?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y는 130g. 그럼 y가 130g이면 x는 그러니까 y가 130g이라는 얘기는 B 제품을 130g 먹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A 제품 얼마나 먹었습니까? 물어보면 A 값 구하기 편한 쪽, X 구하기 편한 쪽은 뭐 비슷비슷한데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Y에 130 집어넣으면 4X 더하기 130 곱하면 780, 1500 그렇죠? 4X는 넘어가면 720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180 네. 만약에 이게 몇백 g이라고 나오면은 저 17을 100으로 나눠야 되죠? 17을? 아닌가? 근데 이런 문제는 몇백 g은 안 나와요. 말이 너무 몇백 g 이러면 말이 너무 이상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주어진 거는 이렇게 100g당 혹은 뭐 50g당 혹은 뭐 200g당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 문구물은 각각 몇 g입니까? 라고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요 그램 수를 숫자를 여기서 다 나눠줘야 돼요. 이게 만약 50g이면 여기다 50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가 이게 이쪽이 포인트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